안녕하세요. 닥터루의 심리학 레시피 루리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의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로 인해 공황 증상이나 힘든 감정들을 경험할 때 어떻게 현실 감각을 되찾고 스스로를 안정시킬 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트라우마 경험 이후에 며칠, 한 3일 정도의 짧은 기간 증상을 경험하다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 즉 지속적으로 특히 한 달 이상 PTSD 증상이 계속될 경우 사용되는 상담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들은 먼저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 PTSD는 전문가들이 치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치료가 쉽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보고 혼자 따라하시면 무조건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치료를 대체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움을 받을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먼저 PTSD 치료에는 여러 가지 접근이 있지만 저는 인지행동 치료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PTSD 치료에 크게 인지치료 그리고 노출치료를 사용합니다. 트라우마는 주로 내 생명과 안전에 지대한 위협을 느끼는 상황 또는 다른 사람이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을 목격하거나 또는 단지 그 사건에 대해서 읽거나 듣는 것만으로도 경험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투, 성폭력, 자연재해, 인재 등을 경험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이러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실제로 뇌에도 영향이 있어서 우리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던 대로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일들을 경험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많은 왜곡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 경험 후에 안전의 문제, 자존감, 힘과 통제의 영역, 신뢰, 그리고 타인과의 친밀감 영역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와 관련된 왜곡된 생각을 발달시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PTSD를 경험하시는 분들께 트라우마로 인한 영향평가서를 쓰게 합니다. 이런 용어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트라우마 사건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써보는 건데요. 특별히 그 트라우마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이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데 그리고 타인을 바라보는데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 자존감, 힘과 통제, 신뢰, 친밀감 등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신념들을 갖게 된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강도를 만났던 경우에 세상은 너무 위험하다.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에 모든 남자는 다 위험하다. 나는 이제 가치가 없다.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와 같은 생각들을 아주 강하게 갖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벗어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고서 그 트라우마 사건을 나의 인지체계 안에 다시 넣으려다 보니까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친 생각을 발달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왜곡된 생각과 신념들이 우울감이나 불안, 분노, 수치심 등의 너무나 힘든 감정들과 또 괴로운 신체 증상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과 신념들을 고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그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 세상에 어떻게든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 발전시키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생각들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부정적인 생각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약간의 진실이 있기 때문에 또 수정하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세상에서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 믿을 수 없다 라는 생각은 세상에는 믿을 수 없는, 믿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죠. 하지만 또한 모든 사람이 나쁜 사람,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인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꾼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게 아니고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작업이지만 이걸 도와주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인지 재구조화라고 하는데요. 제 영상 중에 가장 처음으로 만든 인지 재구조화 1편과 2편에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두 영상을 보시고 실제로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에서 제가 예시로 사용한 내용들은 PTSD와 관련된 그런 심각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 원리가 같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노출 기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PTSD 증상 중 하나가 회피 증상입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장소나 가해자를 피할 뿐만 아니라 그 트라우마를 연상시키는 모든 자극, 더 나아가서 트라우마로 인해서 괴로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관련된 대화 등을 모두 피하는데요. 이것 또한 괴로움을 덜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선택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라우마와 관련된 감정들은 그대로 우리 뇌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피할 경우 수년이 지나서도 트라우마와 관련된 자극이 있을 때 마치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것 같은, 다시 그 상황을 경험하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회피해왔던 그 트라우마 사건을 직면하고 처리하는 것이 치료의 결정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트라우마를 직면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회피해왔던 그 기억에 나를 노출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근데 트라우마라는 것 자체가 많은 경우에 그 상황을 재현하고 실제로 나를 노출시키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사건에 대한 글을 쓰고 그것을 소리내어 읽는 방식으로 노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트라우마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 설명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 트라우마와 관련된 모든 기억을 아주 상세히 쓸 때 그때 내가 했던 생각, 느꼈던 감정, 그리고 신체 경험을 최대한 상세하게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글이 몇 페이지가 될 정도로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최대한 생각나는 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손으로 직접 써주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PTSD 증상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그라운딩 테크닉과 안정화 기법을 사용하셔서 현실감을 찾고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안정시키고 다시 이어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기사와 같은 글을 쓰는 게 아니고요. 나의 주관적인 경험, 그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괴로웠는지 내 감정들과 신체 증상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도가 나한테 칼을 겨누고 너무 두려웠다. 끝. 이게 아니라 강도가 나에게 칼을 겨누는 순간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찌르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과 함께 심장이 터지듯이 뛰고 어지러웠고 온몸이 굳어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두렵고 떨리고 혼란스러웠다. 와 같이 그 상황 설명뿐 아니라 나의 생각, 감정, 신체의 경험을 최대한 상세히 써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트라우마에 대한 글을 쭉 쓰시고 이제 그 다음에 하실 것은 이 글을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먼저 글을 쓰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기억을 끄집어내는 데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실제 노출되는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글을 자세히 써놨기 때문에 그 글을 읽으면서 내가 그 트라우마 사건, 그 기억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이 작업들을 해야 될까요? 네, 아주 안전한 장소에서 하셔야 돼요. 본인이 굉장히 편하고 안전하게 느끼는 곳에서 이 작업들을 해주실 건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뇌가 트라우마는 과거에 그 장소에서 일어났고 나는 더 이상 그 트라우마 상황에 있지 않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제 안전하다. 이런 것을 배우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기억, 생각, 감정을 입 밖으로 표현함으로써 해결되지 않았던 우리 뇌에 그대로 저장되었던 감정들이 해소되고 그래서 그 감정의 강도와 빈도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이 작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제가 상담을 할 때는 내담자들의 상태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너무 스스로를 압박하면서 과도하게 작업하는 것도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고 자꾸만 회피하려는 경향을 그대로 두고 계속해서 미루는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좀 애매한 말이긴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빈도로 작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해도 내가 일상생활을 잘 살고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겠다 하시면 매일 이 트라우마에 대한 글을 소리내어 읽으시면 되고요. 그것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두세 번, 세네 번 또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실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노출 기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점차적으로 내 감정적 반응이 줄어들고 꽤 편하게 그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시면, 그리고 트라우마 사건과 관련된 자극을 접할 때도 너무 심한 감정적 또는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상당히 치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트라우마 사건의 성질에 따라 어떤 힘든 감정들은 사실 완전히 사라지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실제 전쟁터에서 동료가 죽는 것을 목격한 군인이 희생한 군인들을 기념하는 날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 슬픔은 평생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억으로 인한 슬픔과 불안 증세 때문에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벗어날 수도 있는 희망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트라우마에 대한 글을 쓰고 상세히 쓰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소리내어 읽음으로써 이렇게 PTSD 증상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인지치료와 노출치료에 해당하는 기법들을 사용하시고 나서 증상이 호전되는 걸 경험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트라우마 영향 평가지를 한 번 더 작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타인을,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글이었죠. 두 가지 치료 작업을 잘 하셨다면 그 트라우마로 인한 영향이 반영된 내 생각과 신념이 이제는 많이 변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PTSD 증상 완화를 위한 인지치료와 노출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치료를 위해서는 인지 재구조화 작업을 하셔야 하고, 인지행동치료 1편과 2편 영상에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꼭 보시기 바라고요. 노출치료는 오늘 설명드린 대로 그 트라우마 상황과 그 안에서 내 경험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글을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반복적으로 읽는 작업들, 많이 힘드시더라도 용기를 내셔서 도전하시고 힘드셔도 또 작업하시고 또 하셔서 꼭 증상의 호전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 노출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너무 감정적으로 또 이제 신체 반응으로 이제 힘드시면 앞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그라운딩 테크닉과 안정화 기법을 쓰셔서 몸과 마음을 좀 진정시키시고 안정시키시고 그 다음에 다시 노출 기법을 지속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